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제가 이제 입장 승인 처리하느라 좀 바쁜데 아무튼 아,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빌드 애프터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워 플랫폼하고 지난주에 파워 BI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파워 플랫폼 관련해서 또 한석희 MVP님의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시간 정도 한석희 MVP님이 이번에 그 빌드 행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좋은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한석희 MVP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오후 8시.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파워 플랫폼과 함께하는 앱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빌드를 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 오늘 내용을 잘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제가 공유를 하고요.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MVP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파워 플랫폼 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파워 플랫폼 MVP를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파워 앱스하고 파워 오토메이트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앱을 개발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 쪽 기반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하고 블로그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블로그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있는 그 빌드라는 행사는 사실 개발자를 위한 행사예요. 그래서 이 파워 플랫폼 쪽이 단순히 일반 사용자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개발자하고 어떻게 협업하는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개발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 플랫폼에서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할 그 동영상 주소는 여기 적혀 있고요. 저 제목으로 아마 빌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 한글화돼 있기 때문에 자막이 한글로 잘 나옵니다. 예, 아주 잘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한번 쭉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들은 제가 저 빌드 동영상을 보면서 캡처를 한 거고요.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빌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냥 해석을 붙여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플랫폼은 아시겠지만 노코드 로코드 플랫폼이고요. 이 파워 플랫폼 내부에는 사실 그 플랫폼이나 이름답게 5가지 제품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워 BI, 앱스, 오토메이트,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페이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BI는 굉장히 이 파워 플랫폼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파워 플랫폼 설명을 할 때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앱스나 오토메이트,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페이지는 이제 사용량이 BI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걸 묶어서 보통 파워 플랫폼 얘기를 할 때는 저 4가지를 묶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파워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파워 페이지는 웹사이트 개발하는 도구인데, 이거는 원래는 파워 앱스 포탈이라는 이름 앱스 밑에 있던 건데, 예, 파워 페이지가 분리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 빌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앱스는 이건 앱을 만드는 도구고요. 오토메이트는 워크플로 자동화 도구입니다.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 도구고요. 파워 페이지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이 4가지 도구, 그러니까 BI까지 해서 5가지 도구들이 사실은 이제 코파일럿이 탑재가 되면서 기능이 좀 많이 강력해졌고, 그리고 이번 빌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파일럿이 도입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빌드라는 행사는 개발자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 개발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파워 플랫폼이 이렇게 5개의 이제 노코드, 로코드 도구로서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GUI 환경에서 개발할수록 구현하는 도구인데, 사실은 이 파워 플랫폼이 개발자를 위한 도구로서도 지금 동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그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버스나 AI 빌더나 파워FX 같은 이런 도구들은 실제로 그 이 5개 파워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밑에서 백단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파워FX를 활용해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파워FX가 뭐냐면 이 파워 플랫폼을 다루는 언어입니다. 이게 로우 코드 도구이다 보니까 로우 코드라는 게 코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약간의 코드가 들어가는데 그 코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파워FX라는 언어로 존재를 하고요. 이 파워FX를 활용해가지고 웹페이지를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있는 이러한 백단에 있는 요소들이 이 5개의 도구와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파워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실제로는 개발자들이 이 파워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이 파워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파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 같은 것을 실제 코드 기반으로 해서 연결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파워 플랫폼은 그 액티브 유저가 한 달에 3,300만이네요. 예, 3,300만 명의 액티브 유저가 있다고 해요. 예, 파워 플랫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개발자, 코드 레벨에서 다루는 실제 개발자는 한 25%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워 플랫폼이 최초에는 사실은 저 파워 플랫폼의 컨셉이 아주 일반 사용자, 개발자가 아닌 개발을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형태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거기에 개발자하고 코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추가가 되면서 개발자들이 직접 이 파워 플랫폼을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막상 해보니 일반 사용자가 저 파워 플랫폼을 다루는 거에 비해서 개발자가 직접 다루는 것이 효율이 훨씬 더 높고 개발자들이 다뤄보니까 엄청 편하고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지금 사용자가 사실은 그 파워 플랫폼을 다루는 사용자 중에 25%는 실제 개발자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실제 개발자들이 파워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일단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개발이 좀 편하기도 하면서 파워 플랫폼의 장점이 뭐냐면 그 노코드 로코드 도구다 보니까 그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그 코드를 보면서 그러니까 노코드 로코드로 개발된 그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가 수정할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하고 개발자와 협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의 일환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파워 플랫폼 쪽에서 계속 그런 일반 사용자와 개발자가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 돌고 있는 일반 노코드 로코드들은 사실은 실제 개발자가 접근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개발자들이 협업하기 일반 사용자들이. 근데 이 파워 플랫폼은 일반 사용자와 실제 개발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개발자들이 파워 플랫폼을 다뤄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플랫폼은 개발 잠재력을 이제 확장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익스텐드라는 말을 지금 빌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게 바로 이제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의 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빌드 세션 중에서 저걸 협업하는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부 세션 중에. 그래서 이제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가 협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라는 것이 이제 파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그 완벽한 툴체인이 존재하는 거죠. 개발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GitHub를 이용해서 개발 소스, 파워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의 소스를 관리하고요. 그리고 애저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과 상관없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도 이제 파워앱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에 있는 애저 로직앱스라고 파워 오토메이트가 똑같은 도구가 있는데 걔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관리했다면 지금 이제 파워앱스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용에서 개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뒷받침하는 게 이제 파워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 파워 플랫폼이 기존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CI/CD 같은 배포가 뭐냐면 중단 없는 배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코드로 개발을 하면 제일 어렵고 귀찮은 게 배포예요, 배포. 왜 귀찮냐면 여기서 막 뭘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운영 쪽에다 넘기는 작업도 굉장히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걸 자동화해주는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 도구도 파워 앱스 전용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에서 가장 귀찮다고 얘기하는 배포나 테스트 같은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형태로도 파워 앱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나 깃허브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개발자가 직접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개발자가 수행한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GUI 환경이 아니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아니고 그냥 커맨드 라인으로 타이핑을 치거나 미리 스크립트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실행만 딱 하면 자동으로 배포되고 그다음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테스트 쭉 해서 결과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그 개발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동화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노코드, 로코드 중에 그 정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스형 도구들은 배포나 테스트 자동화 같은 건 거의 지원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일반 사용자용이기 때문에 그 개발자가 원하는 수준의 고품질 앱을 제작하려면 제작하기 위해서 그 뒷받침되는 도구들이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파워 플랫폼 그런 거 다 이미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을 환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요, 이게 노코드, 로코드 도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2026년에는 거의 75% 정도가 이 로코드 도구를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 앱이라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앱이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앱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한번 노코드로 만들어 보면 그러면 회사용 앱들도 다 저걸로 만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가 되게 편하거든요. 일반 개발에 비해서. 그래서 저렇게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로코드들이 이제 코파일럿이랑 만나가지고 AI와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아마 그 데모 세션 중에 몇몇 부분이 저 코파일럿 데모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활용하시게 되면 앱을 개발할 때 많은 부분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어요.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건 뭐냐면 파워앱스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앱스가 이제 앱을 만드는 도구인데 이 앱을 만드는 도구에 코파일럿이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내가 텍스트만 치면 혹은 텍스트를 친다는 얘기는 내가 음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면 얘가 알아서 앱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의 데모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네, 여기 동영상 쭉 지나가고요. 자, 소리 잘 들리죠? 어,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혹시?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App file. 소리가 나오시나요? Well, being the amazing 나오시면 developers 말씀해주세요. that you are, I am sure that you wish you could manage it better by turning it into an 네네. app and a database. 자, Well, 이분이 이제 today I'm 코파일럿 here to show 소개를 you 좀 how with 해드리는데 the power of Copilot and low code, 발표를 되게 Power 강하게 Apps can 하시죠. make your dreams a reality. I have a spreadsheet here used by a bank to track customer support tickets. Let's go 저희가 가장 turn 많이 this 사용하는 into an app. 시나리오가 뭐냐면 엑셀에서 I 직접 start in the Power 엑셀 Apps 데이터를 Maker 가지고 앱을 portal, 만드는 where there is a 시나리오예요. clear and simple 기존에 이제 experience to get started. I 있는 choose 것보다 더 Start 강력하게 with Data, 얘가 인공지능이 and I 좀 go ahead 만들어줍니다. and 자동으로. upload 그 부분을 my 한번 보실 Excel file. 거예요. While this is happening, Copilot is analyzing the file
and using AI to determine a Dataverse table schema that best matches the data in the file. Dataverse is the low-code solution included with the Power Platform. Now, this is, oh, it's done. So Copilot is done, so I can go ahead and make changes if I would 엑셀 데이터 like. So I'm not a 분석해가지고 fan of 자동으로 the table 테이블을 name, 만들어줬죠. so I'm just going to go ahead and modify that. I can also update the columns, but I'm just going to go ahead and do this and create the app. Now, this takes a minute or so I'm just going to jump ahead to an app that I have already pre-created. Copilot used that Dataverse table schema we created earlier to generate this app. The app is connected to data. It is beautiful, and it is responsive. It is way better than anything I could have done in this short amount of time. In fact, I would still be choosing which JavaScript framework to use at this very moment. So this app allows me to manage individual tickets, but I actually need to ask questions about the data to understand patterns. So Power Apps has an answer for you too. We can drop a Copilot into the app. We can connect it, I can connect it then to the Dataverse table I just created, and my app is now intelligent. The intelligence is backed by Dataverse's enterprise-grade security and privacy. This is one less thing for me to worry about. Let's give Copilot a try. I can simply ask it, what categories of tickets are unresolved? Copilot is able to understand me, and its answers will help me find out which of my departments need more help in resolving customer complaints. Now, I just showed you how with the power of Copilot and low-code, I was able to transform my Excel-based app into a beautiful, connected, and intelligent app in the matter of minutes. You can too. Back to you, Charles. And 네. 지금 한번 이제 파워앱스 코파일럿 잠깐 보셨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엑셀로 데이터를 올렸을 때 얘가 데이터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데모 말고 다른 데모에서는 저희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그 데이터 스키마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은 그 파워앱스에다가 오른쪽에다 그냥 채팅 앱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채팅 앱을 기존에는 저희가 뭘 만들어서 붙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구성 컴포넌트에서 클릭만 하면 오른쪽에 딱 채팅이 붙어요. 자, 저런 구조들이 존재하는데 요거 잘 보시면 좋아 보이는데 한계도 좀 명백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사실 기존에도 요와 유사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파워앱스도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워앱스도 제가 엑셀을 데이터로 올려놓으면 그 엑셀을 기존에도 모바일 앱을 만들어주는 기능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은 사실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엑셀이 데이터 구조가 잘 안 돼 있어도 일단 AI가 데이터 구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생성되는 앱이 반응형 앱입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앱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근데 지금은 반응형 앱이 생성돼서 모바일이나 PC용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더 예뻐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얘도 근데 사실 실무에서 쓰기엔 좀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파워앱스 코파일럿이 다룰 수 있는 앱은 딱 원테이블이에요. 원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 파워앱스에서 제가 손으로 그림을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도 사실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 기능 코파일럿을 가지고서 지금 당장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엑셀이나 어떤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앱으로 변환하는 과정만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관련된 기술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실제로 현재 나온 인공지능 기술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솔루션에 적용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AI를 좀 더 예를 들면 챗GPT나 아니면 애저 오픈AI 같은 거 쓰시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파워앱스에서는 이렇게 앱을 만드는 기능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원테이블 앱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응형 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이 예제는 안 나오지, 이 샘플에는 없지만, 이 데모에는 없지만 저희가 텍스트나 음성으로 해도 사실은 이렇게 원테이블 앱을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까지는 현재 솔루션에 적용이 된 상태고요. 여러분이 이거 미리 보기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원테이블로 만들어졌는데 그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버스라는 파워앱스 데이터 그 베이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 그 커넥터라는 게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파워앱스 내부의 데이터버스뿐만이 아니고요. 뭐 MSSQL이나 오라클 뭐 이런 다양한 셉 같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커넥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끌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코파일럿은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데이터만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버스 하나만 지원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거의 지원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추후에 어차피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커넥터들이 이제 코파일럿과 연동을 하게 되면 외부 데이터 연동도 조금 더 자유롭게 AI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하거나 혹은 더 쉽게 연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우 코드로 저희가 앱을 만들게 되면 이 코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죠. 저 코더는 실제 개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개발자들이 를 위해서 파워앱스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요. 보시면 CI/CD 파이프라인이죠. 이건 Continuous Integrator인가? 제가 약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CI/CD는 이제 그 연속성 있는 배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코드 레벨에서 개발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걸 배포할 때 뭔가 복잡한 도구나 어떤 뭐 서버에 들어가서 뭐 내가 소스를 카피하다 실수하고 뭐 버전 관리 손으로 따라오고 이런 식이 아니고 버튼만 따뜻딱 클릭하면 알아서 쭉 배포되고 이거 배포가 잘못됐네? 롤백 해야 되겠네? 롤백 버튼 만들어 롤백 되고 하는 그런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거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워앱스는 아시겠지만 GUI 환경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UI를 드래그 앤 드롭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코드 레벨에서 다룰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뭐 프랙셔널리스 코드 익스텐서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미하는 이게 번역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하는 바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 코드로 만드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발자들이 하나 앱을 동시에 작업을 할 때 그 둘이서 그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파워앱스는 그 GitHub를 이용해서 동시에 작업하는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컴포넌트를 만들고 일반 사용자 컴포넌트를 배치해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네이티브 모바일 앱은 기존에는 없었는데 좀 생긴 지 좀 됐죠? 요거는 저희가 파워앱스로 만든 모바일 앱을 iOS나 안드로이드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자드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했을 때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는데 그걸 스토어에 배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웹앱으로 감싼 다음에 그거를 배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앱 자체의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그 네이티브하게 하지 않다 보니 배포가 좀 까다로운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현했었는데 지금은 위자드가 지원이 돼서 직접적으로 스토어에 배포할 수 있어요. 물론 엔터프라이즈 앱을 스토어에 배포하지는 않죠. 하지만 회사 내부에 어떤 그 스토어 같이 앱 포탈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가 뭐 안드로이드 패키징 파일 같은 걸 올려가지고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로우 코드를 코더를 위한 로우 코드 부분의 데모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라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한번 그래도 참고 삼아 보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Karthik on the stage, who's going to run through all this great capabilities and show a modern dev tool chain on the Power Platform. Thank you, Charles. Hey, everyone. All right. So
we're going to go right into it, right? So here we are right in our GitHub environment, all right? And this is our favorite page here, which is, you know, everything's there. Now, what we're going to do is, just like any other DevOps manager, I'm going to go ahead and create a release, okay? And the way I'm going to do that is I'm just going to go ahead and click on releases, all right? And I've gone ahead and initiated a bunch 네, of 이 things 부분이 right 이제 before I got on 파워에서 stage, so 만든 sorry. 코드를 접근한 거예요. All right, but what's actually happening here is I've got actions, and while creating this release, it's in the process of taking that low-code application that Sherry just built from Excel and persisting that directly into my Git repository. Okay, so let's look into that a little bit more deeper. I'll go back into my code view, and what I'm going to do now is move over to a new tab, which has got my code space set up. And code space is obviously an IDE, a full-blown IDE that is built on top of the GitHub file system, or the GitHub repository in this case. Now, within that, as you can see, I'm launching up everything else. Now, while that's launching up, let's go ahead and look at exactly what our workflow does here. So here I've got my workflow set up. And again, I have two things that are actually happening. And these are, again, YAML files, all right? 실제로 And 파워앱스를 what you have 개발하시게 here 되면 is 그 파워앱스 essentially 자체 tasks. 소스는 We YAML have 파일로 native 존재합니다. tasks available within GitHub to 그래서 go 실제 ahead and YAML extract 파일에서 직접 artifacts from 수정하셔도 our platform, move it 파워앱스에 from 있는 dev 앱을 to 수정할 수 test to prod, as the case may be, and move it along in that conjunction, and also automate, if you will, some of our testing capabilities, as it were. So let's go back into our code space instance. And one of the things you'll notice is when I've extracted the artifact, or in this case, the app, and if I go into the Canvas app, I can also unpack it and actually see the actual screen that Sherry just built using Copilot. Oh, and by the way, I forgot to mention, that workflow that I was showing you before, that can also be used, you can also use Copilot to actually generate that workflow itself for being able to extract artifacts directly out of the dev environment, as it were. So going forward in that context, now we'll go ahead and look at, so you saw the actual file there. And here, as you can see, if I want to find out exactly what was the Copilot effort here, I can scroll down, look at all the different containers, as the case may be. Now let's go check where the deployment's standing. So let me go back over here and look at the action. And here it tells me that the deployment's already happened. So let's go look at that exactly what's happened here. So as you can see here, it's imported the solution. Now, one thing I also want to know is that I don't want my QA team to go ahead and create net new data, all right? So what I've also gone ahead and done in my build process is actually imported all the data that came in from that Excel spreadsheet and put that directly into my QA environment so my QA team can get started right away, okay? So now let's go look into our QA environment here. So here in my QA environment, I have the bank support tickets app, and I'm going to go into that particular solution. And when I see that, I see both the data table and the app showing up right here in my test environment as is. What I'm now going to go do is actually share this with my QA team because I want to make sure only the right set of folks are actually working on this particular app. So I'll go ahead and share. And since I'm also the DevOps manager, I'm going to go assign it to myself and the bug bash team. That's what we call our QA teams, all right? We call them bug bashers, all right? So I've assigned it to them. And what I'm now just going to go do is play it up. So what you've now just witnessed is I've taken an artifact, or in this case, the app, the Copilot built app, from my dev environment, persisted that into my GitHub repository, and then deployed that directly into my QA environment, all right? All in one shot. And now my QA team can just go ahead and do that. So, I mean, wow. All right, how about the fact that we can actually take something from concept, go ahead and design it, build it, and then deploy it just like that. With that, Charles, back to you. 네, 지금 요 화면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저 프로세스 자체를 이해하시다기보다는 일단 모든 코드는 야물 코드로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코드, 로코드 개발을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럼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냐고. 예. 실제로 사실 뭐 코드로 다운받아서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파워앱스 같은 경우는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야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야물 형태로 된 코드를 가지고 개발자가 직접 코드 레벨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일반인과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코드 레벨로 존재하기 때문에 CI/CD 파이프라인 태워가지고 QA 단계로 넘기고 그 QA에서 처리가 끝나면 다시 배포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서버 배포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런 배포 자동화 같은 과정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워앱스를 이제 개발자들과 같이 협업하는 가장 큰 일반적인 방법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코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파워앱스가 이제 AI랑 붙어가지고 AI가 그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 스키마를 이제 추천해주는 형태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일반 사용자가 저희가 뭐 데이터 스키마를 고민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실제 코드 레벨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코드 레벨과 AI가 만든 그 앱,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만든 앱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개발자가 뭔가 데이터를 수정한다던가 코드 랩에서 고치거나 아니면 회사 정책에 맞는 운영 그 배포 정책을 세운다던가 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그 도와주는 게 AI죠. 왜냐하면 로코드라고 해도 개발 지식 없이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AI가 그 부분을 중간에 약간 메꿔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가 붙어서 그 뒷단에서 이제 복잡한 처리들을 같이 해주는 형태로 협업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파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거를 이제 빌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 플랫폼 코파일럿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2021년부터 사실 AI를 붙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파워앱스나 파워 BI 같은 경우에 그 자연어를 이용한 구현들이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나 파워 앱스 같은 것들이 2022년에는 내가 손으로 그림을 앱으로 만들어준다던가 피그마랑 연동한다는 것들이 많이 지원됐고, 오토메이트는 자연어 기반으로 플로우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내놓으면서 그 버추얼 에이전트나 이런 챗봇을 만들어주는 기능에 이제 그 챗GPT 기능을 많이 붙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앱들에다 코파일럿을 많이 연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지금 다 코파일럿의 이름으로 AI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이런 AI 기능들을 약 36,000개 조직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출시된 것들은 파워 BI 쪽에 붙는 코파일럿하고 그다음에 파워 페이지에 붙는 코파일럿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오토메이트나 앱스나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챗GPT가 붙으면서 조금씩 강화되는, 기존 거에 업그레이드되는 형태로 존재했다면, 얘네 두 개는 서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제 파워 BI가 파워 페이지는 이제 연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페이지를 코파일럿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파워 페이지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이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좀 생성하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Karthik. I think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take it away. Thanks, Charles. So hi, everyone. So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I can use Copilot to update a website that I built using Power Pages. And as Charles mentioned, it's our business application development platform. And I'm going to use this example of Woodgrove Bank. Now, Woodgrove Bank are in the process of rolling out a new student loans program, and they want to update their website with a brand new page, and they want to reach out to new customers. 파워 페이지는 이제 So, 웹페이지를 let's start right here 만드는 in our 노코드 low-code design 도구라고 할 수 studio. 있고요. And 여기 이제 over here on the right, 코파일럿이 we've added 들어와가지고 a Copilot window where 코파일럿이 Copilot is 웹사이트 always 만드는 데 큰 available and 도움을 ready 줍니다. to 그 assist. 부분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실 거예요. I'm going to zoom in for you guys and just ask Copilot to create a product page for a student loan page for application. Okay? Now, while this is often being busy in the background, let me explain what's going on. So as a Power Pages developer, I've always had the option to use HTML and CSS and use the embedded VS Code experience 코드 페이지 to 만들어 start 달라고 my 지금 coding, 요청을 한 or I 거죠. could have used the low-code 그랬더니 WYSIWYG Design Studio like you can see here. And now that we've added Copilot, I can do the same things and get the same results. So we're querying the language model here to find me a layout that suits my scenario. Now, when this completes and returns, what you will see that it will return HTML and CSS tailored for my scenario. It will be fully responsive and it will be accessible. And whilst this is generative AI, you will still be able to update all of this markup and CSS
using the embedded VS Code experience. And now finally, Power Pages will automatically add context-relevant images to my scenario, also change at a later point. So here we go. As you saw, it returned pretty quickly. That is a page that created purely using Copilot. Thank you. Okay, so now I want to add some text to this page. I actually want to make it a little bit more informative to the users who are arriving, right? So what I'm going to do here is I'm going to add a text component. And now we have a new Copilot option, and if I click that, we get this in-context Copilot experience. Now, I'm a dev, and this is where I would usually have a creative block if someone came to me and said, hey, just add some text to make the page more better. So I would normally grab Lorem Ipsum, right? That's kind of getting a bit long in the tooth. So I'm going to ask Copilot to assist me here. So I'm going to ask Copilot to give me an overview of student loans offered by Woodgrove Bank. Okay, so again, we're off querying the language model with my scenario, and it's going to return me something immediately, which is some suggested text, which I could go add here. Now, below the suggestion returned, I have some options. I can choose to rewrite. I can choose to adjust the length, make it shorter, make it longer. But for this one, I'm actually going to change the tone. So I want to actually make it a little bit more professional. So again, we're going to apply that context to the language query, and here you'll see immediately it returns something which a little bit more professional. I like this now, so I'm going to add it to my page. I simply just click here, and here it is in my page. Okay. So now the next thing I want to do with this page is actually add a form so I can capture my applicant's details. So again, I'm going to add a new component, which is a form component. So here I select form. Now, again, we have this brand new in-context Copilot window. Here's where I can just use natural language to describe the form that I want. So this time I'm going to ask Copilot to create me a student loan application form. Okay, now in the background, traditionally when we build forms, it's quite a lengthy process. We have to do some research, we do some design work, and we do a lot of data modeling, largely before we reach the engineering stage. This is doing it all for you. It's doing your research, it's doing your modeling, it's doing everything, and it will return you a form suitable for your scenario. So over here on the right, you'll see the preview of the form that Copilot has generated, including some sample data. If I'm not too happy with this form, I want to make some changes, I can go over here to the left, and Copilot has returned me some suggestions. I could choose to use those and modify my form right here in this experience. I'm actually quite happy with this. So I'm just going to just say, OK, and what this is going to do is add this to my page. Now, in the background, as you know, creating HTML forms isn't actually a difficult process, but it can take some time. But actually connecting HTML forms to secure data stores is actually a lengthy process. Lots of workflow, lots of clicks, etc. What we are doing, we're doing all of that work for you. So right now in the background, what's happening is we are actually creating all of your Dataverse assets and entities and your system forms, as well as updating your Pages site with the form that you will see in the Design Studio, as well as the end user experience. Now, this can take a couple of minutes, so I'm going to jump to one that I created just before I came out here, so you guys can see the end result. And so when that dialog returns, you will see a form that looks like this. Now, this is fully connected to Dataverse at this point, and in theory, it's ready to ship. But it looks quite plain. And I think if I was to speak to my design team, they would say, hey, Bob, is there something you can do here that would make this look better? So, yes, there is, and Copilot can help with that. So I'm going to go over here back to our right pane Copilot experience and ask Copilot to generate CSS for this. All right, what this is doing is it's looking at that form and extracting the CSS classes for you, and it will allow me to edit those using the embedded VS Code experience. And immediately, as you see on the right, Copilot returns and said, hey, you're ready to edit the code. How do I do this? Well, I can use the edit code option now for this page. Now, this will launch the embedded VS Code experience. I love this because these are the same toolings that I use on my desktop. But I'm right here in the browser doing exactly the same thing I would do every day. And here you're seeing the markup that Copilot returned for you. What I'm actually interested in is the CSS. So here are the CSS classes that Copilot generated for you, ready for you to fill in.
course, I have created some styles earlier that I'm just going to grab and paste right in here like that. And I would need to save this file. And I will need to go back to the studio. And here I'm going to press sync. Now, what's happening here is we are updating the data store with all of my CSS content, and we're updating the design studio, so I'm ready to see this in my preview window too. And here we return with my updated form with all the styles I just put in.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s, Bobby.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워 페이지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구인데요. 그 웹사이트를 만드는 도구가 사실은 이제 가장 AI 쪽에 적용을 많이 두는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AI가 챗GPT가 가장 각광받았던 게 생성형 AI라고 해서 뭔가를 그 문장 같은 걸 만들거나 하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단어만 키워드를 몇 개 입력하면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홍보 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그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제 AI가 이미지를 그려주는 텍스트로 설명하면 그에 맞춰서 이미지를 그려주는 작업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예전처럼 뭐 디자이너가 붙고 뭐 카피라이터가 필요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하고 스펙만 명확하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그냥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워 페이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곳곳에 이제 AI가 녹아들어가지고 제가 버튼만 클릭하면 생성해서 자동으로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챗GPT 이용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걸 카피 페이스트 하거나 뭐 달리나 아니면 뭐 그런 이미지 생성하는 AI 도구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어서 카피 페이스트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파일럿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제너러티브 API는 여기 보이시죠? 제너러티브 생성형 AI는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AI가 파워 플랫폼에 있는 온갖 도구에 다 붙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붙어 있냐면 AI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해서 앱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챗GPT 같은 그 채팅 도구를 여기저기다 다 그냥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곳에 AI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저 오픈 AI를 이용해서 다 붙이게 돼 있고요. 파워앱스에서는 보여드렸고 오토메이트도 제가 뭐 텍스트로 설명을 치면 파워 오토메이트로 자동화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생겼고요. 데스크탑에도 그 챗GPT처럼 오픈 AI가 붙어가지고 그 오픈 AI와 연동할 수 있도록 그 RPA 쪽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파워페이지 방금 보신 것처럼 웹페이지 만드는 도구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에도 붙어가지고 제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걔가 알아서 스키마를 쫙 짜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아직 단위 테이블만 지원하고요. 버추얼 에이전트에서도 버추얼 에이전트가 챗봇을 만드는 도구니까 당연히 챗GPT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에이전트 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버추얼 에이전트 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업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거예요. 챗GPT는 오픈되어 있는 그 채팅 가지고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안 문제라든가 혹은 이게 대답이 너무 일반적인 대답이고 우리 회사에 딱 맞춰진 대답만 필요해라는 것들을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챗GPT 그 버추얼 에이전트가 지원을 할 거고요. 지금 벌써 프리뷰 버전으로 웹사이트를 쳐놓으면 그 웹사이트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답변하는 부분은 벌써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Users. And I am so excited. Hey everyone. Bots typically do two things: answer questions and complete tasks for their users. And I am so excited to show you how with generative AI and Power Virtual Agents, we can enable them to do both without manually authoring a single conversation.
which can result in some pretty amazing bot experiences like this one. Roll the tape. We'll jump ahead. We were going to show you the cake, and then we were going to show you how we were going to make the cake, but we're just going to wait to unveil the cake till the very end. So we're going to jump ahead. So I'm going to go ahead and get started and show you just how easily it is to get started building the bots that Charles spoke about with generative answers. So from right here within the AI capabilities page, I can easily point my bot to a number of different knowledge sources, such as the Holland America website or other internal 네, 현재는 proprietary 지금 knowledge sources 일반적인 like 웹사이트하고 Agent 그다음에 Manual 샤프포인트 or 문서 라이브러리 SharePoint. 같은 그 I can 샤프포인트 also 사이트를 control how the bot 기준으로 behaves 거기에 within 있는 the 데이터를 조회할 수 advanced 있는 AI 기능이 지원됩니다. configuration settings. And with just a few clicks, my bot is 그래서 보시면 immediately 웹사이트에 able 샤프포인트 to have 사이트하고 rich 퍼블릭 웹사이트 두 개가 있는 conversations 걸 볼 수 over 있어요. these data sources. So this will be my first cruise, and I'm not really sure which travel documents I need to bring with me. And just like that, I'm able to see exactly which documents I need to board the cruise, as well as some helpful links to where I can find this information on the website. Better yet, though, these conversations can now have multiple turns while maintaining the conversation context. And if I wanted to, I could go ahead and publish this bot to my website or a number of other channels such as Facebook or Teams. We know, though, that simply providing information is not enough when our customers are coming to our bots for help. We also need to be able to take action on their behalf. For example, retrieving a reservation status by calling a backend API. Now, typically, you would need to build every single one of these topics within Power Virtual Agent's state-of-the-art low-code authoring canvas, which just went GA yesterday. And this is assisted with Copilot, of course. But with the new GPT-powered conversation engine, this process can be entirely transformed. Your bot now has a library of different plugins that function like Lego blocks that it can self-assemble in order to fulfill the user's request. And where any required information is missing, it can actually generate the question to gather this from the customer. These plugins include enterprise APIs or any of the thousands of pre-built Power Platform connectors. They include Power Automate flows, and of course, bot topics. So if you have actually built a bot and you're sitting in the audience right now and you have spent months and months testing and refining and iterating and testing again and writing lines and lines of code, I know that this sounds like a fairy tale, but it's not, and I'm going to show you. So remember, all I've done is point my bot to a couple of Holland America APIs and added one pre-built weather connector. I have built no manual topics by hand. Now, in order to get started testing, so you can see this in action, I'm going to go ahead and open up our new tracing mode so you can see these plugins automatically chain together in real time and follow the conversation in the test chat on the left. Now, I'm curious, what last-minute cruise options are available to the Bahamas next week, and what's the weather there like right now? I'm a habitual overpacker, so I'm really hoping this can help me. Sometimes hitting enter is the hardest part of these demos. And just like that, GPT is able to parse my request and understand that it can fulfill it with the combination of a call to a reservation system with a custom connector action plugin and a pre-built weather connector plugin. And again, throughout this, thank you. I was going to signal the applause later, but I love the enthusiasm. So yes, keep it going. It only gets better.
Along the way, you're able to follow the system's thoughts and observations to understand how the large language model decided what to do next. Now, the bot was able to identify the input for destination and time were fulfilled and return the weather portion of the question here. Remember, I don't know what is the weather topic, right? It also recognized that the departure port required input to be able to return the cruise options is missing, and actually generated that question to gather the information from me. So I think I'll depart from Miami. And amazingly, it extracted the entity Miami to fill the missing input slot and execute the call to the reservation to provide last-minute cruises from Miami to the Bahamas next week. This is where you applaud. Now that was pretty awesome, but I don't know about you. This Rotterdam ship or cruise looks pretty incredible. And I am really excited to learn about what cabin options they have available. Again, GPT parses my request and understands that it can fulfill it with another custom connector action plugin and automatically changes it up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to return for me the cabin options for the Rotterdam cruise. All we did was give our bot access to a set of existing APIs and plugins. We built no manual topics by hand. The bot was able to self-assemble and chain together a combination of actions and APIs in order to fulfill the requests. And where any information was missing, it actually generated the questions to gather that information from me. Between this and chatting over company-specific information, we know this is going to revolutionize bot building as we know it. As for me, though, I'm off to the Bahamas. Back to you, Charles. 네,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서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웹사이트를 지정해 놓으면 그 데이터를 첨부해 가지고 답변을 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그 현재 빙에서 빙챗에서 보면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 뒤져 가지고 알려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기술은 사실은 실제로 얘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아니고요. 학습시키는 건 GPT 3.5부터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즈 오픈에이도 보면 파인 튜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 학습시키는 건 GPT 3.0 기반 혹은 그거 말고 다른 그 배포 모델 다빈치와 같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배포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배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챗GPT만큼의 성공을 기대하긴 좀 어렵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은. 다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한정된 데이터에서 답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챗GPT 같이 그런 식으로 그만큼의 퀄리티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챗GPT와 같은 굉장히 그 매끄러운 어휘 구사 능력을 이제 적용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커그니티브 서치와 같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면 마이크로소프트 서치겠죠.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그 토큰 내에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결국 그거예요. 챗GPT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모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일단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되어 있는 정제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걔가 그 안에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오픈되어 있는 웹사이트나 쉐어포인트 문서 라이브러리를 현재 지정하게 돼 있는데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그 두 가지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커넥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온프로미스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검색 인덱싱을 쌓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를 활용하시게 되면 회사 내부에 있는 온프로미스 데이터들을 다 인덱싱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서치에서 검색 결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버추얼 에이전트가 바라보는 게 이제 결국은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색된 결과를 온프로미스에 있는 그 내부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 커넥터로 연결시켜서 검색 엔진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쟤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를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래프 커넥터는 계속 이제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프 커넥터 자체는 제품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AI가 연동하는 부분은 아직 제품화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HP. HP에서 이제 고객 지원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네 웹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하는 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웹사이트는 그래서 버추얼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생성형 답변을 생성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10분의 1로 고객 지원하는 업무의 비용을 10분의 1 정도 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강력한 사례로 이제 HP가 꼽고 있고요. 그래서 HP 보시면 금방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버추얼 에이전트가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구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되게 쉬워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저희가 챗봇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 챗봇이 구축된 게 기존에는 좀 복잡한 과정, 기술적인 과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 AI가 챗GPT와 같은 AI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기 때문에 버추얼 에이전트를 활용해 보시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버추얼 에이전트 가격이 조금 셉니다. 네, 그거를 감안하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챗봇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봤는데 항상 똑같지는 기존에 안 왔대요. 근데 이제 챗GPT와 같은 AI가 들어오면서 챗봇이 퀄리티가 갑자기 이제 거의 이제 혁명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그 챗봇들이 있는데 그 성능이 이 챗GPT와 같은 AI가 있고 없고가 등장하고 나서와 전과 후의 퀄리티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에 열광을 하고 이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손으로 구축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프리뷰가 일정 부분만 프리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웹사이트를 지정해서 하는 것들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만간 이제 일반 사용자한테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4가지 사실은 데모를 보여드린 거고요. 파워앱스 코파일럿과 이제 CI/CD GitHub 배포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파워페이지 코파일럿, 버추얼 에이전트가 챗GPT에 어떻게 연동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데모가 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한계는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앱을 개발하는 과정인데 앱을 개발하는 데서 원테이블 구조로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거 애저 오픈AI 스튜디오에서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데모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기능 명세서를 이거 실제 프로젝트 한 거예요. 기능 명세서고요. 인건비 청구 시스템이라는 기능 명세가 있습니다. 쭉 그래서 정리를 먼저 고객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능 명세 정리를 했고요. 자, 이 기능 명세를 가지고서요. 제가 GPT-4에게 기능 명세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SQL 테이블 스키마를 JSON 형태로 만들어준 위의 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쭉 치면 얘가 테이블 스키마를 만들어 주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이게 뭐가 안 됐었냐면
보이시죠? 테이블 스키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동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 제이슨 스키마 같이 규격화된 포맷으로 리턴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줬거든요. 그럼 그거를 파싱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 마음대로 테이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는 정확한데 포맷이 매번 리턴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걸 자동화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이거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챗GPT 쪽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오픈AI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러면서 리턴 값을 제이슨 형태로 주는 형태로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리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테이블 구조가 아니고요. 다중 테이블, 그러니까 관계형 테이블 구조로 여기 보면 뭐 프라이머리 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키에 퍼링 키까지 얘가 다 쭉 해가지고 관계형 테이블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럼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그 테이블을 관계형 테이블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파워앱스 같은 경우 모델 드라이븐 앱 같은 경우가 관계형 테이블을 그대로 앱으로 바꿔주는 그 노코드 도구거든요. 그 도구를 활용하면 실제로는 제가 저런 기능명에서만 입력을 해도 앱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다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거를 아직까지 얘가 그 어떤 솔루션화 해가지고를 못했고요.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파워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 쪽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인공 AI는요. GPT가 아닙니다. GPT 3.5, 4.0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파워 오토메이트에 있는 그 AI는 NLflow라고 해서 GPT-3 베이스로 만든 독자적인 그 배포 모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앱스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걔는 범용 모델이 아니고 특정 영역, 특정 도메인에서만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비효율적이죠. 너무 많은 리소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명에서만 입력했더니 쭉 해서 얘가 이렇게 테이블 스키마 짜주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뭐 몇 가지 설명을 넣어가지고 뭐 여기는 지금 휴일이 이렇게 원 테이블에 있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꿔줘라고 하면 다 바꿔서 얘가 관계형 테이블 짜줍니다. 자, 이런 거가 되려면 GPT-4 정도의 그 토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량 토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거대한 LLM이 필요한데 아마 비용 관계상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 AI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서 분석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기획자라고 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능에서 쭉 작성하고서 던지면 얘가 테이블 스키마를 쫙 짜줘요. 근데 그러니까 테이블 스키마를 제가 실제로 해보잖아요? 오, 제가 손으로 짠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스키마 쫙 짜보고 오류만 조금씩 수정하면 그러면 테이블 스키마를 짤 때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뭐냐면 테이블 스키마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름 정하는 거 이런 거. 디비전, 디파트먼트, 네임, 페어런트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게 제일 골머리 싸고 맨날 번역기 돌리고 해야 되는 건데 얘가 이거를 다 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테이블만 가지고도 사실 그 앱을 만드는 도구는 현재도 존재하거든요. 테이블 스키마만 잘 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그 오늘 제 주제처럼 미래의 발전은 지금처럼 반복 자동화, 아까 중간 과정에서 되게 머리 아픈 부분들,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혹은 제가 잘할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들을 AI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명에서만 잘 만들면 테이블 만들고 이 테이블은 그대로 이제 그 모델 드라이븐 앱 같은 파워앱 그 노코드 도구에다가 던지면 걔가 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형태로 저희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개발 도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토메이트의 함수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함수식을 제가 그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함수식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잘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할 수 있지만 뭔가 검색해서 잘 안 쓰기 때문에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알려줍니다. 지금 이제 장보관님께서 가끔 없는 함수 알려준다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쓰시는 요령이 챗GPT한테 물어보셔서 그래요. 걔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안에 들어있는 그 샘플로 하는 그 도구가 있거든요. 샘플을 알려주면 걔가 함수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는데 걔한테 던지면 걔는
딱 있는 거에서만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함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도구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적화된 AI들이 굉장히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되어 있어서 사실은 챗GPT는 너무 할루시네이션이 심해가지고 되게 그럴듯하게 되지만 정답을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각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AI는 딱 그 도구에 최적화된 애들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강력하게 혹은 내가 알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얘가 알려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GPT-4 이용하시면 이렇게 게임에서도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아니요. 일반 사용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챗 GPT처럼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만 질문하면 답변 주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아마 접근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자세히 파워 오토메이트 클릭하시다 보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AI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익스프레션에서 예제로 함수 만들기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걔를 클릭하시면 걔가 이제 샘플 예제 주면 걔가 함수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그런 거 중간중간에 좀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AI가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옛날 버전이어서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챗 GPT가 들어오면서 코파일럿을 다 넣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 채팅창을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도구들에. 물론 이제 걔네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챗 GPT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파워토메이트에서 함수 같은 거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하겠죠. 대신에 UI가 그만큼 편해진 거예요. 채팅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AI가 이제 앱 개발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향은 굉장히 밝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도구들의 솔루션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계속 발전하고 있는 AI들을 갖다 붙이면 조금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신 분 중에 여기 설문조사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설문조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공유는 제가 끄겠습니다. 정교수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아유, 예. 오늘 1시간 넘게 수고해주신 한석희 MVP님께 여러분들 그 반응 버튼 누르셔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AI가 어떻게 저희 삶에 그리고 저희 업무에 침투할지 알아볼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또 다른 MVP님께서 이번엔 그 아웃룩이 뉴 아웃룩으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5번째 세션이 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매주 월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한석희 MVP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주일 이내로 유튜브에 올리고 그 공유 링크를 여러분께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